대구의 한 은행 간부들이 비정규직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또 다른 피해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노동청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이 외국어고 자사고 설립과 폐지 권한을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넘길 것을 요구하는 등 교육 자치권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대구관광뷰로의 위법성 논란, 인사난맥상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주민감사 청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민감사 청구는 대구에서는 10년 만입니다. 지난달 초 봉화를 중심으로 탁구공만한 우박이 쏟아져 큰 피해가 났는데 최근 우박 피해 지역에서 소나무가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소서입니다. 폭염은 잠시 주춤하겠지만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오전 중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장맛비도 지역에 따라서 강수량 편차가 크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다는 절기 소서인데요. 폭염이 주춤하면서 어제만큼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전에 가끔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주말에도 내내 장마전선은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비가 오락가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은 5에서 40mm가량, 경북 서부 내륙 지역에는 최고 60mm가량의 비가 예상되고요. 특히 경북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 사이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대구와 안동 30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불쾌 지수는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대구관광뷰로 설립의 위법성 논란과 인사난맥상을 최근 집중 보도해드렸는데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문제를 주민감사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주민감사 청구는 대구에서는 10년 만입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퇴임을 앞둔 대구시 국장의 사전 대표 내정과 사무국장 채용 비리 의혹 등 인사난맥상이 드러난 대구관광뷰로. 대구시가 졸속으로 법인과 조례를 만들면서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고 업무 위탁 과정엔 의회 동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대구의 3개 시민단체들은 이를 시정농단 사태로 규정하고 주민소송을 위한 주민감사 청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시 오만하고 뻔뻔한 태도와 대구시의회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대응을 보고 겪으면서 우리는 이 시정농단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 주민소송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주민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련 부처인 행자부와 문체부의 감사를 청구하면 양 부처가 즉시 감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2007년 밀라노 프로젝트 주민감사 청구 이후 10년 만입니다. 반드시 주민소송까지 가서 이 책임을 묻고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는 데까지. 시민단체가 나서 주민소송 절차를 밟는 건 대구시의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의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단 한 차례 시정질의만 했을 뿐입니다. 대구시는 물론 의회까지도 지금 완전히 책임을 좀 방기한 상태고, 그렇다면 시민들이 이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주민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대구시의 졸속행정과 대구시의회의 직무유기를 시민들의 힘으로 바로잡자는 아래로부터의 개혁 요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의 한 은행 간부들이 비정규직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 전해드렸는데요. 성추행 피해자들이 더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과 노동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권현수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은행 간부 4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비정규직 여성은 3명입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만 설문조사에 나온 결과일 뿐 피해자가 더 있다는 주장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등기로 해가지고 만들어 이렇게 만드셨어. 평소에 언행을 네 남자친구는 좋겠네, 니랑 이렇게 하면 좋겠네, 이런 말 수시로 하셨고. 당시 피해 사실을 다른 정규직 직원에게 알렸지만 어떤 조치도 없었고 술자리나 노래방에서 성추행이 잇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측이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직원 피해 전수조사에 나서지 않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는데
덮으려고 지금 그것도 3명도 뭐 지금 웃긴 게 걔네들 여자애들이 이제 용기 내가지고 이제야 포기하고 이렇게 했어요. 면담을 했는데. 대구지방경찰청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일선 경찰서가 아닌 지방청 수사팀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도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더욱 문제는 대구의 또 다른 기업에서도 간부가 여직원들을 상습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났고 모 공기업에서도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는 등 지역 직장 내 성희롱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정규직 상급자가 비정규직 하급자를 대하는 태도, 그걸 마치 자기의 어떤 종속적인 존재로만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워낙 강하게 나타나니까 지역의 대표 기업들이 일부 구성원의 그릇된 성의식과 부족한 인권의식이 빚은 조직 문화 때문에 성추문에 휘말려 휘청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현수입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과 권영진 대구시장, 시민, 전문가 등 250여 명이 참석하는 규제혁신 토론회가 오늘 오후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와 첨단의료, 소상공인 창업지원 관련 등 모두 11건의 규제 개선과 관련해 집중 토론하고 정부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출신 김부겸 장관이 취임한 뒤 처음 대구를 방문하는 행사입니다. 신임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강도 높은 교육 개혁 방침을 밝혔는데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은 교육부와 방향은 맞추겠지만 특목고 설립과 폐지 권한은 지역교육청에 넘길 것을 요구하는 등 지역 교육 자체에 대한 목소리는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은 중앙에 집중된 교육 권한의 지방 이양을 새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자율권을 30% 이상 지방으로 넘길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선 공약 사항인 초중등학교와 지역교육청 자율성도 대폭 확대해 줄 것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정한 비율로 지역교육청에 교육과정 재정권을 위임을 해달라는 주장을 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설립과 폐지에 관한 권한도 지역교육청에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역교육청의 특색을 감안해서 또 분권과 교육 자치를 주장하고 있는 새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대폭 지역교육청의 권한을 부여를 해줘서 특목고 문제를 제외한 교육 현안은 새 정부 교육정책 방향과 다를 것이 없다면서 정책 추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처벌 중심인 현행 학교 폭력 처리 방향을 가해 피해 학생의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는데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아 찬반 논란이 예상됩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3선 도전에 대해서는 연말쯤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지난달 초였습니다. 봉화를 중심으로 탁구공만한 우박이 쏟아져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최근 이 우박 피해 지역에서 소나무가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은식 기자입니다. 1년 중 가장 왕성한 세력을 뽐내며 짙불어야 될 소나무 숲이 몽땅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아름드리에서부터 어린 것까지 소나무라는 소나무는 어느 것 하나 성한 것이 없습니다. 줄기에는 이곳저곳에 껍질이 벗겨지고 핥힌 듯 생채기가 났고 아예 부러진 줄기도 다반사입니다. 주민들은 탁구공만한 크기의 우박이 쏟아진 뒤에 보름 후부터 소나무 잎이 마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6월 1일 우박 와가지고 6월 한 15일경 돼가지고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더라고요. 순이 꺾여가지고 자꾸 내려가더라고. 당시 화렵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다가 최근 다시 잎이 났지만 소나무는 뒤늦게 고사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생애 처음이에요. 그냥 뭐 나무만 이래 서 있었어요. 그래 나와가지고 막 한 보름 되니까 이제 새순이 돋아가지고 지금까지 저래 됐는데. 현재 봉화 지역에서 나타난 피해 면적은 자그마치 2,500여 헥타르로 피해 목수는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봉화군은 일단 우박으로 인한 피해로 보고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의 정확한 감정과 방역 등의 사후 대책을 의뢰했습니다. 심각한 농작물 피해에 이어 뒤늦게 소나무 피해까지 나타나면서 피해적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대구시가 베트남에서 정보통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의 하나로 이 사업을 통해 대구시는 베트남 다낭시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 재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관광도시인 다낭시의 특성을 살려 관광객과 주민의 안전 확보, 재난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3D 기반의 산불 확산 경로 예측 시스템 개발도 함께 추진합니다. 대구에서는 최초로 지난 1일 여성 소방관이 일선 소방서 과장에 해당하는 소방령으로 승진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소방령 이상 여성 소방 공무원은 21명에 불과한데요. 유리천장을 깬 대구 첫 여성 소방령을 양관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1일자로 소방령으로 승진해 대구 강서소방서 예방안전과에 배치된 김영희 과장. 대구 첫 여성 소방령입니다. 소방령은 일선 소방서 과장으로 5급 사무관에 해당합니다. 김영희 소방령은 1979년 대구에서 첫 여성 소방 공무원으로 임용돼 지금까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정말로 필요한 수발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부심 정말로 뿌듯합니다. 평생 37년 이상을 해왔지만은 가면 갈수록 그 만족감, 뿌듯함은 갈수록 더 커지죠. 김 씨는 구조구급 팀장 등 내외근 부서를 두루 거치고 일종 대형 면허를 따 특수 소방차도 운전하는 등 직원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아 2000년엔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도 받았습니다. 첫 여성 소방관, 첫 여성 소방령 등 일하면서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습니다. 때로는 부담이 돼요. 그 부담은 이제 여직원들이 언니, 롤 모델이 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응할 수 있을까? 앞으로 남은 기간 얼마 안 되지만은 그때까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부담이 실은 많죠. 전국적으로 여성 소방관 2,700여 명 가운데 소방령 이상은 21명, 0.7%입니다. 남성 소방관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입니다. 유리천장을 깬 김영희 소방령은 후배 여성 소방관들이 공정한 평가를 받는 조직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든 데에서 가리지 말고 내게 주어진 업무라든지 거는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특히 또 이제 선배로서 제가 또 앞장설 거고요.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북 지역의 하천과 호수가 중금속에 크게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천 어패류는 수은 함량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안동댐 바닥은 중금속에 다량 함유돼 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우 나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경북 지역 하천 어패류의 수은 검출량은 0.26mg, 58개 지점에 물고기나 참개에서 나온 수은의 평균값인데 허용치 0.5mg보다는 낮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2~3배, 많게는 6배나 높아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청송 반변천의 강준치에서는 1년 전 조사에서 기준을 넘는 0.8mg이 나와 어업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물고기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잡아먹고 있는 일이고 그것이 피라미드 상위에 계속 누적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은이 검출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안동댐 바닥은 더욱 심각합니다. 환경부의 퇴적물 오염도 조사 결과 대부분의 중금속 항목이 높게 검출됐는데 특히 카드뮴은 통상적 수준의 10배가 넘었고 비소는 3배가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조사 대상 258곳 중 유일하게 4등급 매우 나쁨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농도라고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퇴적물에 있는 이들 중금속이 물속으로 빠져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수자원공사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용역에서는 중금속이 용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 지역 중금속 검출의 원인은 낙동강 상류의 피해 광산과 석포 재련소로 환경단체는 지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금속 오염 사실이 여러 차례 확인되고 있지만 그때뿐 준설 등의 대책은 아직도 없다는 점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지난 5월 대구 경북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의 최근의 실물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대구 경북의 제조업 생산은 3.2% 감소했습니다. 대구는 0.8% 증가한 반면 경북은 3.8%가 줄어들어 감소폭이 컸습니다. 제조업 출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4%가 줄었고 재고는 3.2% 늘었습니다. 대구시 고위 간부 공무원이 서울에서 음주 사고를 내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 고위 간부 공무원 A씨는 지난달 1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석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43%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A씨는 현재 건강상의 문제로 휴직을 신청했는데 대구시는 휴직 처리는 하지 않았고 경찰 조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소선인데요. 폭염이 주춤하면서 어제만큼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전에 가끔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많겠고요. 주말에도 내내 장마전선은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비가 오락가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은 5에서 40mm가량, 경북 서부 내륙 지역은 최고 60mm가량 예상되는데요. 특히 경북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 사이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안개가 껴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낮 기온 30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경북 남서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안동의 낮 기온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예천 2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등산지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계속해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